왜 우리는 내 이야기를 쉽게 털어놓게 될까요?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후회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돈을 잃은 일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일보다 더 깊은 상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 그 한마디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있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을 뿐인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역시 말하고 나니 살 것 같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요즘 자식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던데 괜찮으세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만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구나.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속상한 일이 생겨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혼자 감당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나눌 때 심리적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울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힘들수록 더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아주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내가 말하고 싶은 마음에는 익숙하지만 상대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할지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만 알고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왜일까요? 사람은 악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관계를 이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돼서,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냥 대화하다 보니 이런 이유로 시작된 말이 어느새 소문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몇 년 전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매주 동네 공원에서 만나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를 했고 조금 지나서는 건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큰아들이 사업이 잘 안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이웃은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될 겁니다.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사람은 이야기해야 풀리는구나. 그런데 일주일 뒤 경로당에 갔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듣습니다. 아드님 사업 많이 힘들다면서요? 그래도 잘 될 거예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 한 사람에게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말의 무게를 서로 다르게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는 평생 숨기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 있지만 상대에게는 걱정을 나누는 평범한 대화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수많은 오해를 만들고 오랜 관계에 금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속마음을 말하지 말아야 할까요? 평생 혼자 모든 고민을 안고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입니다. 놀랍게도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믿는 것과 자신의 이야기를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같은 후회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사람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왜 나이가 들수록 입보다 귀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어가는 걸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잘했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낫네. 그런데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혀 알 리 없는 사람이 내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같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 이야기가 밖으로 나갔구나.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두 가지 후회를 합니다. 그 사람을 믿은 내가 바보였나? 그리고 앞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정답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사람에게는 자기 노출 욕구라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을 이해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하소연하고 싶고, 외로운 날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지는 마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직장에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아이들도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요즘 어떠세요? 하고 따뜻하게 물어보면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생각보다 쉽게 열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의 판단력이 조금 흐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상대가 친절한 사람인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인지는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입이 가벼운 사람인 줄 몰랐어. 그런데 정말 몰랐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자주 했습니다. 누구네 자식 이야기, 누구네 집안 이야기, 동네 사람 이야기. 그때는 친해서 하는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일을 이번에는 내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내 이야기 역시 쉽게 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성격을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상대를 볼 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 들어주는 사람인지를 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만나면 자기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굳이 남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사람, 약속한 말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저 사람은 오래 알았으니까 괜찮겠지. 10년 넘게 알고 지냈으니까 믿어도 되겠지. 하지만 사람을 오래 안 것과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경계가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같다는 이유로, 친구 같다는 이유로 지켜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은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무심코 꺼낸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재산 이야기, 부부싸움 이야기, 형제와의 갈등, 이런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약점이 되고 내 상처가 되고 때로는 내 자존심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뢰는 시간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그 말이 맞는지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평생 비밀을 지켜주는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까요? 그 차이는 의외로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앞으로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이 5가지를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성격이 변했네, 예전 같지 않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후회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오래 남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식 이야기입니다. 이것만큼 많은 부모가 후회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딸이 사위랑 자주 다툽니다. 손자가 공부를 안 해서 걱정입니다. 그 순간에는 그저 답답한 마음에 꺼낸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었고 조언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이야기는 부모의 손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드님 일이 아직도 어렵다면서요? 라고 묻습니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내 자식의 아픔이 언제부터 남의 이야깃거리가 되었을까? 두 번째입니다. 건강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은 이야기, 어디가 아픈지, 무슨 약을 먹는지, 처음에는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도 전에 몸이 약한 사람, 힘든 사람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픈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 건강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걱정해 줄 사람은 내 병명을 알아서가 아니라 내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집이 몇 채인지, 연금이 얼마인지, 자녀에게 얼마나 도와줬는지, 상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보다 크게 흔듭니다. 부러움이 생기기도 하고, 비교가 시작되기도 하고, 때로는 계산이 따라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돈이 보이면 사람의 얼굴이 달라진다 는 말이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부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이 말은 잠시 속이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나중에 배우자를 만났을 때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한순간의 감정이 평생의 인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부 문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입니다. 내 상처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상처를 이야기하면 이해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정말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기억해 두었다가 가장 아픈 순간에 다시 꺼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상처를 나누는 것은 치유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5가지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평생 살면서 내 마음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큰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그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말은 해야 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들려줄 이야기의 깊이가 달라야 합니다. 인사만 나누는 사람이 있고 취미를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계를 아는 사람이 노년의 인간관계를 가장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내 이야기를 맡겨도 되는 사람일까요? 놀랍게도 그 기준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앞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맡길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겠구나. 만약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아직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의심하며 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누군가와 웃고 싶고 힘든 일이 생기면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그 마음은 평생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말하느냐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뢰는 말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도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앞에서 잘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집 아들은 말이야. 저 사람은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흥미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나쁘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습관을 보라는 뜻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도 습관이고 비밀을 흘리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보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 인맥이 많은 사람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 내 기분을 맞춰주는 사람보다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평생 곁에 둘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말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가 아닙니다. 진짜 후회는 왜 그 사람에게 했을까? 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했느냐에 따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말을 줄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내 이야기를 해도 다음날 불안하지 않은 사람, 내 약점을 말해도 절대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 사람,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조언보다 먼저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 큰 복을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신뢰는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작은 행동들이 쌓여야 비로소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단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줄 사람인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주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주며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은 외로워져서가 아닙니다. 침묵이 편해서도 아닙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의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지혜가 깊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마음 놓고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그 질문의 답이 오늘 이 영상이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